TV 타임즈. 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 드릴 텐데요. 너 일로 와봐잉 님이 너 일로 와봐 잉 님이 예. 네, 드디어 본방사수. 캬, 솔직히 답답한 사안이 넘쳐나는데 오늘은 드디어 본방사수 했다는 것에 기쁠 예정입니다. 어유 고맙습니다. 네, 환영하고요. 오늘 잘 오셨어요. 왜냐하면 1773님이 어제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지창욱 목소리 닮은 PD님, 요즘은 왜 커피를 안 쏘세요? 날도 더운데 한 잔 부탁해요. 여기는 부산입니다. 오호. 라고 보내주셔서 우리 맘 넓은 PD께서 더 대단한 이벤트를 생각해냈습니다. 네. 내일이 초복이거든요. 벌써 그렇게 되나요? 네, 그래서 초복을 맞아서 오늘 방송에 의견 주신 촌철님들 중에 추첨을 통해 총 10분에게 오. 치킨을 쏩니다. 오호. 치킨 원하시는 분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8001 여기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예. 스마트 라디오 미니 게시판은 무료니까요. 예. 여기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아, 수박은 안 쏜답니까? 수박은 제이비가 쏘시는 게 어떨까요? 올여름 들어서 수박을 한 번도 안 먹어봐. 아 진짜요? 네. 그러면 한 5분에게 쏘시고 제작진들을 위해서 한 통 쏘시고 제가 못 먹었다니까 제가. 본인을 위해서도 한 통 쏘시고 자, 이러면 좋을 AS 것 타임 같아요. 가시죠. 네. 뉴스도 챙기고 치킨도 챙기고 날은 덥지만 마음은 풍성한 여기는 시선 집중입니다. 네. 제이비가 수박 쏠 날을 기다리면서 AS 타임 가겠습니다. 네, 가세요. 어제 민주당 대표의 출마를 선언했던 김민석 의원과 인터뷰를 했는데 86, 97 이런 분류는 이제 의미 없다. 어차피 다 50대다. 나와 이재명 그리고 97그룹 중 한 명이 본선에 오를 거다. 이런 전망을 했었죠. 네. 이재명 의원은 후보 등록을 시작하는 17일 출마 선언을 한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어제 드디어 긴 침묵을 깨고 기자들 앞에서 입을 열었는데요. 마음의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른 시간 내에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편 당의 출마 자격이 없다는 결정에도 불구하고 출마 강행 의사를 밝힌 박지원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오전에 국회 분수대 앞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 이런 말 정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도 단골 질문으로 드리고 있는데 근데 드라마나 영화도 보면 반전이 좀 있어야지 재밌잖아요. 네. 8.28 민주당 전대는 어떨까요? 그 전에 이재명 의원이 했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네. 마음의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른 시간 내에 입장을 밝히겠다. 문장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상황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시간 꽉꽉 채워서 이제 밝힌다. 그렇게 되나요? 네, 이게 현실에 더 부합하는 문장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반전이 있어야 재밌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라고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이 질문은 성립이 안 됩니다. 아유, 그런가요? 네, 반전은 예상 외로 나와야 그게 반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반전이 있을지 없을지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중요한 거는 반전까지는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대명의 위협이 될 만큼 다른 후보의 약진이 있느냐. 이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 더 현실적인 관전 포인트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그렇죠. 듭니다. 네. 네, 뭐 10대 0 이렇게 이기는 것보다 10대 9 이렇게 되면 좀 짜릿한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전대주자들 인터뷰를 쭉 하고 있는데 이재명 의원도 이제 출마 선언 하시면 저희랑 인터뷰를 한번 하시면 좋겠다. 하겠죠 뭐. 네. 알겠습니다.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어떤 건가요?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 겸 대표 직무대행이 언론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방송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 하루 종일 논란이 됐습니다. 발단은 KBS와의 인터뷰였는데요. 그 내용 잠깐 들어보시죠. 우리 여당이 어떻게 방송을 장악할 수 있겠어요? 장악할 방법이 없죠. 지금 인터뷰하는 KBS를 비롯해서 MBC 다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에 의해서 언론노조가 다 좌지우지하는 방송 아닙니까? 솔직히 깨놓고 얘기해서. 아이 참. 우리가 이거 어떻게 이걸 장악을 합니까? 아유. 물론 사장 임명권이 대통령한테 있지만 사장이 임명했다고 해가지고 네. 그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그 사장 말 듣겠습니까? 네. 이게 논란이 되니까 이제 이어서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또 이게 이제 화제로 올라갔거든요. 네. 이 자리에서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같이 들어주시죠.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KBS와 MBC를 가지고 민주노총이 방송을 장악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배경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셨습니까? 뭐 있는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예.
개인의 기자들은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취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아니 뭐 개인들을 내가 비판한 것이 아니라 경영진들이 그렇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누구시죠? 어디죠? KBS 기자입니다. KBS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KBS가 기자가 묻는 것은 적절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따로 얘기하시죠. 네. 이후 이제 YTN과의 인터뷰도 어제 오후 했는데 거기서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KBS나 MBC 노조위원장과 1대1 토론할 용의도 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저희 방송은 MBC입니다. 네. 조금 전에 KBS 기자가 질문하니까 KBS 문제를 KBS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래서 자제하겠습니다. 뭐 1대1 토론 방송이면 모르겠으나 그게 아닌 상태에서는 자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잠시 후 또 전국 언론노조위원장과 인터뷰도 있습니다. 여기서 소화를 하겠고 다만 사실관계는 바로잡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언론노조가 좌지우지하는 방송을 어떻게 장악하냐 이렇게 까놓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진실을 깐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로 돌아가는 건데요. 그때도 권성동 원내대표의 논리에 따르면 KBS와 MBC는 모두 언론노조가 좌지우지하는 방송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직원과 출연자가 잘리거나 다른 데로 쫓겨났습니다. 그 배후에 국정원까지 있었던 게 밝혀졌습니다. 권력의 뒷배를 믿고 방송 장악에 나섰던 사람 가운데 일부가 사법처리 대상에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방송을 장악할 방법이 없다고 했는데 그때는 사장이 인사권을 갖고 간부진을 물갈이하고 간부진을 앞세워서 편성권 행사라는 미명 아래 그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방송이 장악됐습니다. 이게 엄연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네. 제가 정리한 사실관계가 틀렸다면 언제라도 반론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6672님이 JB와 1대1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저는 질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럼 인터뷰로 네. 바꾸겠습니다. SM 류님은 정치가 방송 위에 있을 거라는 오만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고 5774님은 그 살아있는 역사가 지금 시선 집중 DJ를 하고 있죠.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다른 측면 하나만 더 짚겠는데요. 이 발언이 나온 게 어제잖아요. 네. 어제 원구성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는 보도까지 나올 정도로 양당 간의 입장차가 상당히 좁혀졌었던 날이었습니다. 네. 그날 오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발언을 했는데 마지막 쟁점 가운데 하나가 뭐였습니까? 국회 과방위원장 자리를 어느 당에 갔느냐 이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이건 저희가 미리 짚은 바가 있었습니다. 이게 핵심 쟁점이었고 사실은 그 KBS 인터뷰에서 문답도 사실 이게 계기가 돼서 문답이 이루어졌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가장 예민한 쟁점 사항을 앞에 두고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런 예민한 그 사안을 고려에 넣지 않고 그냥 즉흥적으로 발언을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 예민한 사안을 염두에 두고 발언을 했던 것일까요? 당연히 후자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걸 좀 점검을 해야 되는 건데요. 자, 여기서 어제 나왔던 보도가 하나가 있습니다. 행정안전위원장과 과방위원장 자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마지막 쟁점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한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에 두 자리 가운데 당신들이 원하는 자리를 하나를 골라라. 이렇게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요 사실관계가 먼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어제 아침에 왜 권성동 원내대표가 저런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하는 그 배경이 정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과방위원장 사소의 자원으로 또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이야기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이건 사실관계가 확인된 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권성동 대표가 인터뷰에서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행안위 과방위원장 선택권을 민주당에게 줬다. 본인이 또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네. 네, 어쨌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언론 방송 장악 생각 1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권성동 원내대표의 지금 발언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네. 근데 과방위원장 자리가 지금 공방이 됐을 때 세간의 다수의 분석은 이게 결국은 방송질서 재편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의 문제 때문에 이 위원장 자리가 지금 쟁점이 된 거 아니냐는 분석이 일반적이었잖아요. 그러면
방송장악 의지가 없음을 만천하에 공표하기 위해서 민주당한테 그냥 골라라 할 거 없이 우리가 양보하겠습니다. 그렇게 선언하면 깨끗이 정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려운 길로 돌아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선언을 근데 할까요? 네. 어쨌든 원구성 협상을 재헌절까지는 하겠다라고 합의를 했었는데 재헌절이 이번 주 일요일이죠. 네. 그런데 원구성 협상은 아직은 공전 중이다. 이런 상황 점검해 드리고요. 초롱님이 본인들이 장악을 해봐서 남들도 그런다고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요. 라디오 헤드님은 국민들 말을 들을 생각을 해야지 국민들 귀와 눈을 막을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라는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어떻게 될지 이 원구성 협상을 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네. 주말 내내 또 뉴스를 봐야겠군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윤핵관 갈등설이 돌았잖아요. 또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는. 아, 그렇네요. 네.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장제원 의원이 이준석 대표 징계 후에 지도체제 등을 논의하는 11일 의총에 불참을 했고요. 그 전날 10일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들 사이에 만찬에도 불참한 사실이 알려져서 갈등설이 불거진 건데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 대표를 뽑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장제원 의원이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거에 불만을 품었고 그래서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불화에 빠진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돈 겁니다. 그러자 장제원 의원이 SNS에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신에 대한 관심은 대통령으로부터 파생된 것이고 파생된 권력을 놓고 투쟁하고 충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부인을 했어요. 네. 권성동 그 대행도 오늘 점심을 함께하기로 한 점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점심을 함께 먹는다고 강조를 하면서 한마디 붙였는데 한 번 동생은 영원한 동생이다. 잘 지내고 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말을 한 겁니다. 자, 관련해서 어제 나온 권성동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의 말을 한번 차례로 들어보시죠. 저와 장제원 의원은 오랜 정치적 동지입니다. 그리고 형제 같은 사이이기 때문에 뭐 불화가 생길 수도 없습니다. 내일은 두 분이서 만나시는 건가요? 예, 내일 둘이 만납니다. 예. 권성동 대표하고 뭐 불화다, 뭐 갈등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도 한 적 없어요. 그냥 억측이고 그냥 갈등이다, 불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지금 두 의원의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믿으면 될까요? 글쎄요. 일단 요거부터 얘기하죠. 장제원 의원의 말과는 다르게 볼 점도 있는데요. 파생 권력이기 때문에 본 권력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각축을 벌이는 게 역사의 장면들이었다. 요즘을 일단 먼저 환기시켜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네.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자, 지금 이 순간을 단면으로 잘라서 보면 정리는 된 것 같습니다. 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전당대회는 물 건너 갔잖아요. 지도체제는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결정이 됐잖아요. 그 원톱의 자리에 권성동 의원이 앉았잖아요. 이게 지금 이 순간이 현실이니까 일단 정리는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갈등의 소지고 뭐고 이제는 없어져 버린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일단 들고요. 자, 그래서일까 이 권성동 의원의 말이 참 재밌는데요. 한 번 동생은 영원한 동생이라고 했잖아요. 물론 이 말이 장제원 의원이 전에 했던 형제 비유를 받아서 한 말이라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왠지 자꾸 자신과 장제원 의원의 서열을 은근히 강조한 것으로 들리는 건 저만의 느낌일까요? 아, 내가 형이야. 뭐 저만의 느낌일까라는 생각을 계속했는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이번에는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진복 수석이 어떤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장제원 의원과 권성동 대표는 오래된 관계다. 권성동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장제원 의원을 엮어준 장본인이다. 장제원 의원이 조그마한 일에 삐쳐서 사발 깨지는 소리를 하겠는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이진복 수석의 말에서 두 가지를 추출할 수 있는데 첫째, 원조는 권성동 대표라고 하는 점을 강조를 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고요. 네. 두 번째, 갈등의 성격을 삐침으로 보고 있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조그만 일에 삐져서. 네. 이 대목에서도 국민의힘 내의 힘의 질서가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데 대충 가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촌설님들의 평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이하나23님, 형제도 불화가 있는 형제도 많습니다. 김종희님, 가족도 뜻 안 맞으면 돌아서서 안 보기도 하는데요. 가족 같은 사이라도 사이가 안 좋을 수 있지는 않나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요. 아몰랑님, 정치인들이 형, 동생 그런 관계가 되는 게 더 문제 아닌가요? 라는 의견 주셨고요. 7098님, 요즘 핫한 드라마 우영우에서도 형제들이 유산 두고 엄청 싸워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4712님은 요즘 대통령 뉴스보다 장관 뉴스가 더 많네요. 이거 의도적인 겁니까? 하나만 더 짧게 더 추가하면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장재원 의원과 단둘이 점심을 먹는다는 걸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두 사람 사이에 아무런 갈등 기류가 없었다면 그 점을 특별히 강조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게요. 그 날짜는 그리고 최근에 잡은 걸까요? 이미 옛날에 잡아놓은 걸까요? 저는 그것도 좀 그러니까요. 궁금하던데. 제가 드린 말씀은 갈등이 없었다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는 갈등이 정리된 거 아니냐. 저는 이 점을 강조를 한 것이지 그 전 단계에서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가에서 아무 일이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장재현 의원이 이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다라고 한 것도 저는 좀 귀에 꽂히던데 네. 아무튼 오늘 두 분의 점심에 기자들이 또 많이 갈 것 같은데요. 사진을 좀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그저께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 단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 이제 그 금융약자들한테 직격탄이 되는 건 불을 보듯 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어제 금융민생 안정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한 125조 규모의 어떤 대책이라고 하는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코로나로 어떤 직격탄을 받았던 이분들의 어떤 금융을 지원해 주는 게 핵심인데요. 30조 규모의 부실 채권을 그 매입을 해서 거치 기간을 늘려주고 장기 분할 상환 길을 열어주고 대출 금리를 인하해 준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연체 90일 이상 그 부실 그 대출에 대해서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 주는 부채 탕감 대책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이 또 문제 아니겠습니까?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 대출을 40조 공급을 한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고 또 청년 지원도 있습니다. 저신용 청년의 이자를 감면해주고 원금 상환 유예 기간 가운데 저신용 청년 이자율을 3.25%로 적용한다. 이런 내용도 망라가 되어 있는데 네.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할까요? 벌써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라는 비판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네. 보수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뭐 이거 사실 너무 익숙한 비판입니다. 뭐 물론 이런 비판 중에 귀담아 들을 대목도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 특례 프로그램 가운데 주식이나 코인 등 위험 자산에 투자했다가 실패해서 빚을 진 청년까지 채무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냐라는 지적은 나올 수 있죠. 네. 영호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산 것 같은 경우는 생활 안정을 위한 거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위험 자산에 투자했다가 실패를 하고 그러니까 빚을 진 것 같지 그러니까 꼭 정부가 나서서 구제해 줘야 되는 이야기는 물론 지적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보면 정부의 금융 민생 지원 대책은 꼭 필요한 대책이다. 그래서 환영한다. 그래서 애초에 계획대로 좀 제대로 그러니까 그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항상 이런 대책이 나오면 항상 따라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공정성, 형평성 문제잖아요. 네.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그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항상 따라붙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정부가 이제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정비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이게 좀 이제 그 점검이 돼야 되는 것이겠지만 그거는 강론의 문제이고 아무튼 정부의 이 그 큰 걸음 같은 경우는 당연한 일이고 그래서 평가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레드 회원님이 재벌처럼 해야 도덕적 해이 소리 안 하겠죠? 라고 아주 촌철을 날려주셨는데 네. 어쨌든 어려운 분들을 위한 대책이라고 하니까요. 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면 안 되니까 촘촘한 기준을 가지고 공정하게 다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따 2부에서 경제 문제를 좀 짚을 거니까요. 거기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 네. 내일 초복을 맞아서 지금 이벤트를 잠깐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아까 시작할 때 드렸는데요. 네. 치킨을 10분에게 쏘기로 했잖아요. 네, 50원의 유료 문자 그리고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데요. 샵 8001 문자 그리고 스마트 라디오 미니 게시판에 네. 내가 왜 치킨을 받아야 하는가 시선 집중이 어떤 의미인가 이런 거 남겨주시면 뭘 또 왜 10분에게 받아야 돼? 드리도록 뭘 할게요. 왜 봐야 돼? 그냥 받는 거지. 그냥 주세요라고 하는데 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뭔가 그래요? 기준이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럼요. 그러면 이번에는
더마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받아보면 어떨까요? 네, 좋네요. 욕하시는 분들한테 우선권을 드릴까 싶네요. 그래서 어떤 이 선정 권한도 더마카한테 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요? 그래서 더마카가 누구를 선정했는지를 보면 사적인 판단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한테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